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를 시작합니다. 수요일 정치권 속사정을 모두 풀어내는 정치 비하인드 솔직한 남자 서정욱 변호사, 더 솔직한 남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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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남자 만나기 힘든데 여기서 만나네요. 두 분 만났습니다. 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요, 첫 대정부 질문에 나가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과 없이 국회 복귀는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단어로 이제 그 평가하면요. 네. 한 단어로 한 단어로. 전당대회용이다. 이게요? 전당대회용. 예. 김병주가 아마 최고위원 안 나갑니까? 아, 나갑니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개딸들한테 뭔가 한 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센 판을 한 게 아닌가. 평소에 이런 분은 아닌데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하니까 아마 이게 개딸들한테 좀 어필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강한 발언을 했다 봐요. 저희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이 정신 못 차렸다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정신 못 차린 거하고 정신 나간 거하고 또 아, 틀리죠. 또 다르군요. 아, 어떻습니까? 아니 뭐 저도 그렇게 보여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김병주 의원이.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뭔가 본인을 어필하기 위한 센 이제 발언.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예. 평소보다 강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대당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네. 뭐 정신 나가는 의원들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예. 그 상대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게 내가 돋보이거나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 국회에서 이게 좀 선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그런 선이 너무 없어가지고 여야 간에 네. 제가 보기엔 조금 이제 국민들이 눈살찌 풀릴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예. 그로 인해서 어제 이제 파행이 됐잖아요. 네. 원래 민주당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제 최혜병 특검법을 상정하는 거였습니다. 예. 그러면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네. 24시간이 지난 이후에 토론 종결을 처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표결하는 거였는데 뭐 어제 그 파행이 일어나는 바람에 하루 수년 됐어요. 야, 순현. 그래서 오늘 아마 뭐 국민의힘은 본회의 불참할 가능성이 높고 사과를 안 하면 예. 그러면 이제 정말 일방 처리를 하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물밑에서 뭐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이런저런 그 협상이나 중재 이런 걸 통해서 김병주 의원이 사과 표명을 할지 예. 그리고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오늘 최혜병 특검법을 상정하더라도 필리버스터가 붙더라도 예. 아마 내일은 토론 종결을 하고 표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임시국회 최혜병 특검법이 처리되는 데는 지장은 없을 텐데 애초 민주당이 계획했던 그 계획에도 약간의 변수가 생긴 거죠. 김병주 의원의 약간 돌발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그러네요. 굉장히 그 논평이 합리적이었어요. 네, 변호사님.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저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동의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평론도 이게 동의를 받고 그냥 끝나는 수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 대정부 질문에서요, 박범계와 박성재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맞붙었습니다. 박성재 장관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많아 제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박성재 현 장관의 케어성이다. 케이오스입니다. 케어성이다. 예. 이래 봐요. 논리가요. 논리가. 박범계 전 장관은 아무 논리가 없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박성재 장관이 뭘 했냐면 네. 추천을 누가 합니까? 민주당이 한 명. 네. 그다음에 조국당에서 한 명 합니다. 예. 그럼 조국 혁신당에서는 박은정의 남편 이종건 이종건. 이쪽에 할 가능성이 많아요. 검사 출신. 그다음에 민주당은 김남국 로스쿨 일기 일기독에 15년 되니까 이러면 이게 공정합니까? 이종근 투 그 검사 그러니까요. 출신 이종근 투가 박은정 남편이 오고 이쪽에서 김남국 그 둘이 하나씩 출전해서 골라라고 대통령 뽑아.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누굴 뽑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인사권 침해잖아요. 예,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 제가 웃겨서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해서 이겼다. 네. KO다. 네. 예.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네. 이게 이 지상파 라디오에서 할 얘기가 아니고 서정욱 TV에서 할 법한 추정을 뇌피셜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거꾸로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묻고 싶은 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죠. 그러면 그 특검법을 수용할 만하냐. 그러면은 거부권 행사 안 하고 수용하겠냐. 예. 이렇게 거꾸로 묻고 싶었어요. 어제 예. 그 장면을 보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특검 추천권이라는 게 이례적이죠. 민주당에서 다 추천하는 게 과거에 야당이 이렇게 특검을 다 추천한 법안이 있긴 했습니다. 예. 그 BBK 특검법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여당이 이 의안을 보이콧함으로써 발생한 일이에요.
만약 여당이 법안 내용을 이른바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네. 수정하고자 법안 논의에 임했다면 이렇게 법안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거꾸로 묻고 싶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당 내부에서 대안이 나왔다. 서정훈 변호사한테 묻고 싶은 겁니다. 여당 내부에서 대안이 나왔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시했던 3자 추천 특검법으로 이 내용을 바꿔서 이 특검법을 상정을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고 수용하겠냐. 그 부분이 위헌성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당연히 수용 안 하죠. 어떤 형태의 특검도 수용 안 하는데 근데 이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 진짜 특검을 하려고 했다면 저도 비판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방어용으로 했다면 그러면 추천권의 위헌성을 가지고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타당하지 않죠. 아니, 원천적으로 이 특검법을 안 받겠다는 얘기인데 그 추천권 가지고서 그의 위헌성이 있어가지고 이 법안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 표리부동한 거죠. 근데 박범계 의원이 왜 그런 질문을 못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안 했는지는. 근데 사실 저라면 그걸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박원석 전 한동훈 전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어야 비대위원장의 되는데. 특검법을 수용하겠냐. 네. 그 추천권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럼 박성재 장관이 아마 그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 박원석 전 의원이 의원석에 계셔가지고 질문했어야 되는데 박범계 의원 내려와야 됩니까? 아니 뭐 그 얘기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요 그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 역시 위헌성이 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헌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추천권에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피의 사실 공표돼 있잖아요. 브리핑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여러 이제 문제가 독소 조항이 아주 많은데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추천권이고요. 예. 실제 모든 걸 다 이야기했고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는 이제 뭐 이미 경찰청에서 이제 중간 수사 발표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 공처도 수사 놓을 거고요. 네. 아니 저는 원천적으로 불필요한 특검이라 봐요. 네. 근데 필리버스터 이제 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이 소수 정당, 소수 야당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마련된 건데 거대 야당이 이걸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국회법상에 또 토론을 종결할 수 있는 네.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대로라면 뭐 토론 종결을 할 수 있죠.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 저도 그때 야당 그 의원으로서 필리버스터에 참여했습니다. 테러 방지법 네. 당시에 그 당시에는 토론 종결을 강제로 할 만한 의석이 안 됐기 때문에 여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아주 장기간 할 수밖에 했는데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은 결국엔 통과가 됐어요. 저는 뭐 필리버스터 제도라는 게 있고 또 토론 종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뭐 그 권한을 여야가 다 사용해가지고 네.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지금 최혜병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의 본질은 어찌됐건 그 군 복무 중인 그런 이 군인이 네. 대민지업 사업을 나갔다가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네. 그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 관련된 수사가 되지 않고 근데 수사 외압이나 대통령 개입 정황은 드러나 있는데 이걸 계속 그 회피만 하려고 하니까 네. 이 논란이 계속 커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결자 해제해야 되고 네. 글쎄요. 저는 경찰청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지만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기소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송치 안 할 거라고 봐요. 검찰도. 그러면 그 경찰청 수사 결과 발표 하나만 하죠. 그럼 그 결과를 봐야 될 것 봐야 같고. 예, 알겠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요.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방통의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 민주당은 후임 방통위원장이 지목되기도 전에 후임도 또 탄핵하겠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탄핵이라는 게 그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명도 되기 전에 일도 한 것도 없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탄핵한다. 이게 말도 안 되고 마이너리티 리포트입니까?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범죄가 일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나기도 전에 그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탄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슨 법이 위반이 있는지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 이제 옛날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9대 0으로 기각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탄핵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저는 헌법 하나는 꼭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헌법이지만 탄핵만 하면 무조건 직무가 정지돼 버린다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왜 잘못됐냐면 보세요. 탄핵이가 9대 0으로 졌다는 말은 탄핵이 잘못됐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잘못된 탄핵 가지고 직무가 정지돼 버리는. 그렇죠. 이거는 무죄 추정이나 모든 데 반하거든요. 그러네요. 앞으로 이 조항은 반드시 저는 바꿔야 된다. 네.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뭐 이제 후임 그 방통위원장이 아직 결정도 안 됐고 예. 후임 방통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뭐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지 여부도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럼 뭐 지켜보고 하겠다는 건데 아 그래요? 이미 2번 뺑소니를 했기 때문에 이동관 그다음에 지금 김홍일 2번 다 뺑소니잖아요. 뺑소니인가요? 그러니까 또 예. 그런 뺑소니가 발생하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이걸 이제 경고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이 방통위가 정권만 바뀌면 이렇게 신구 정권 간의 주 전장이 돼가지고 공영방송 이 장악 쟁탈전이 벌어지는 이 구조적 악순환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방통위를 없앨까요? 그러려면 예. 저는 지금 이제 국회에 올라가 있는 방송법, 방통위법이 빨리 개정돼야 되고요. 아. 지금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분이 네. 또 지금 이제 그 박문진 MBC의 과거에 네. 그 인연이 있는 분이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는 거론이 되면 그분이 그 거론이 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낙마하는 게 아니고 거론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반드시 그분이 임명이 되더라고요. 똑같은 파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번에는 진짜 며칠짜리 방통위원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까딱하다가는. 이렇게 저는 그 네. 아무리 이게 위원회라지만 부처가 아니고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뺑소니란 말은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네. 뺑소니란 게 뭔가 잘못하고 해서. 사람을 치거나 그렇죠. 사고 내고 이렇게 도망가는 거잖아요. 예. 공영방송 근데 사장 임명하고 도망가잖아요. 아니 이동관 아, 사장이 사고입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김홍일 위원장과 마찬가지 뭘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뺑소니입니까? 오히려 방통위 마비를 막기 위한 정당 행위다. 네. 이래 보는 게 맞죠. 여기까지 방통위법상 하죠. 예, 5인 여기까지. 이상의 상임위원으로 운영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2인이 운영하기 방통위법 위반이죠. 저희가 그 탄핵 얘기를 이어가려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사실 민주당이 또 이 수사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에 관한 그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법사위에 불러서 릴레이로 일주일에 한 명씩 불러서 검사를 또 질의하겠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이 재판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수사에 관여한 검사를 탄핵하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박상용 검사는 그 술자리 해유가 증거가 없다는 게 드러났고요. 네. 그다음에 그 강백신 검사도 이번에 김만배 신앙님 구속됐잖아요. 예. 정당하니까 이게 영장이 발부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엄희준 이번에 이게 옛날에 한명숙 2011년도 일입니다. 아. 그거 다 이미 클리어하게 정리된 거잖아요. 예. 그걸 이제 와서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김영철은 장시호 씨가 이게 번복했잖아요. 예. 따라서 아무런 이게 사유도 없는데 오로지 이게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하는 거고 저는요 옛날에 제복 입은 군인들 모욕했잖아요. 예. 이번에 조사하는 거 검사들도 재판 가면 법복 입잖아요. 예. 판사처럼. 예, 검사복 입죠. 예. 이런 게 법복을 입은 이런 이제 그 우리 검사들을 조롱하고 또 멸시하고 아마 이게 법사위에서 조사한다는 게 아니 법사위 가면 대장동 변호사 박균택 또는 이건태가 있어요. 그다음에 피고인 이성윤 그다음에 박지원이가 있어요. 이런 게 피고인들이나 대장동의 변호인들이 수사했던 검사를 불러서 조사한다? 이거야말로 이게 적반하장이죠. 저번에 아니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됐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이 탄핵은 네. 그 보복성 탄핵이다.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이다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혹과 정황만 가지고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건데 네. 근데 직무수행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돼요. 직을 파면할 만큼의.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헌정사 처음에 검사 탄핵 3명 했는데 네. 그중에 이제 안동환 검사라고 이 서울시 간첩 사건, 네. 이 조작 사건 기소권 남용이 분명해요. 그래서 헌재도 그걸 갖다가 판시하면서 위법이 있는데 그게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법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기각은 됐지만 위법이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근데 그 안동환 검사 케이스하고 지금 거론되는 아까 이제 소정욱 변호사가 얘기했던 4명 검사들의 탄핵 사유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번에 그 4명 검사들의 탄핵 사유는 그 불법 그러니까 위법 상황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의혹이나 정황만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죠. 그래서 긁어부스럼 만들고 있다 민주당이. 예. 결국에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네. 검사 탄핵하고 검찰의 수사권이나 네. 혹은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탄핵으로 보인다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아 역대 평론 중에 최고 동의하는 평론입니다. 아 역대 오랜만에 평론 중에. 하나가 됐어요. 이렇게 평론을 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해보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변호사님. 아니요, 근데 또 우리 변호사님 응원하는 댓글 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민주당에서 이제 검사의 불법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로 탄핵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그 동안에도 일반 국민들이 사건을 검사를 맡겼을 때 내 얘기는 안 들어주고 저 사람 얘기만 들어준다 이런 일반적인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으니까 이런 탄핵을 하겠다. 결국 이재명 대표를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이제 그 박상용 검사를요 탄핵하면 네. 쌍방울이 대북 송금의 공소 유지가 어려워져요. 부부장 검사들이 주로 합니다. 아, 네. 그걸 이제 재판 지연. 그다음에 그 강백신 검사는요. 네. 정자동의 판교 힐튼 호텔을 성남지청에서 수사해라. 이래가 갔거든요. 네. 그런데 수사가 안 되잖아요. 예. 판교 힐튼 호텔 정자동에.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맡기 위한 거고 네. 특히 박상용 검사는 아주 오래전에 이성윤 이분이 검찰국장 할 때 아, 네. 울산 지금의 뭐 청사의 대변이 어쩌고 저쩌고 아. 말도 안 되는 모욕을 주는데 그러면 이게 그때 그분이 검찰국장이었거든요. 예. 그때 징계라든지 했어야죠. 지금 와서 이게 완전히 개인의 명예 가족의 명예까지 훼손하면서 탄핵 사유를 봤더니 황당무계합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수사 차질을 노리는 저는 것이다. 동시에 지적하고 싶은 건 네. 어제 검찰총장의 대검 간부들을 배석시킨 기자회견이었는데 입장문 정도를 내서 이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검찰총장이 현직 야당 대표와 야당을 향해서 저렇게 이제 일종의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도 제가 보기엔 부적절했고 왜냐하면 수사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일종의 정치적 외압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고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는데 그게 무슨 뭐 생중계 기자회견까지 검찰 간부들 다 배석시켜서 탄핵하면 이 사람들 다 보내가지고 뭐 공소유지하고 수사하겠다. 그게 적절합니까? 제가 보기엔 그것도 제가 보기엔 과유불급이었다고 봐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4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이다가도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보니까 또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 가지고 원래 안 나온다고 하더니 나왔더라. 뭐 이렇게 얘기해놨다가 또 가서 둘이 앉아서 얘기도 주고받고 막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뭐 지금 이제 그 조금 경계선을요 위험 수위를 이게 조금씩 넘나드는 거 좀 걱정이 됩니다. 전당대회가. 예. 왜냐하면 이제 네. 그 끝나고 나면 네. 다시 이게 그 뜨겁게 껴안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과연 깨끗하게 승복하고 원팀 하나가 될지 걱정이 돼요. 특히 지지층 있잖아요. 아, 그렇죠. 유튜브나 방송들 보면 난리 납니다. 지지층끼리 막 난립니다. 난리예요. 인신공격부터 예. 가짜뉴스까지 네.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후보들이 좀 이게 자제해야 됩니다. 아, 후보들이 자제해야 후보들이 된다. 더 막 배신자니 간신이니 네. 탄핵 때 너 뭐했니 이렇게 싸우니 지지자들은 더 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후보자들이 좀 더 그 서로 자제하면서 예. 서로 이제 그 건전하게 정책 경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예. 지지자들을 이게 좀 다독거리대요. 아. 지지자들이 예. 좀 이게 과잉 행동하면 야 그건 개딸들이 하는 거야. 개딸들이 우리는 개딸들하고 달라야지. 네. 이렇게 좀 지지자들도 자제시키는 네. 이런 게 필요하다 봐요. 근데 어제 보면 비전 발표회인데 네. 비전이 있었습니까? 아. 제가 보기에 못 보셨어요? 비전 없는 비전 발표였다고 봤어요? 보고 친윤이니 뭐 반윤이니 예. 혹은 뭐 배신자니 당신이 배신자니 아, 그래요? 이런 어떤 날선 얘기들만 오갔지 네. 지금 보수 정당이 그 무너졌는데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다시 되살려서 수권 능력을 회복할 건가 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는 후보들은 없었고 그런 경쟁이 없었다고 보여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친윤 비윤 뭐 친한 반한 뭐 이거 네. 가지고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네.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이 그럴 때냐라고 생각하고 예. 이게 이제 경선 선거 후유증. 후유증을 예.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후유증이 반드시 남을 거고 아. 봉합되기 어려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갈라서는 길로 갔기 때문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싸움이잖아요. 이게 예.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싸우면 그 봉합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은 자칫하다가는 이게 네. 당 쪼개지는 상황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보여요. 아, 지금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 예.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아, 뚜껑을 열어봐야 왜 돼요. 그러냐면 이게 그 예. 당원들의 여론을 청량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상대로 여론조사인데 이거는 2천만 명이 넘는 거고요. 네. 근데 당원들은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조금 더 보수적이고 조금 더 친윤이에요. 네. 윤 대통령을 좀 더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영남 쪽이 많고요. 예. 따라서 이제 영남 쪽에 예. 대통령을 따른 친윤, 네. 또 이게 보수 성향 예. 이분들의 표를 열어봐야 네. 한동훈 위원장이 뭐 어떻게 될지 예. 그거는 이게 아직 어디안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 영남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거기에 아주 조직적으로 응집력이 있는 예. 그게 20%가 넘는 예. 대구 경북표가 있고 예. 있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뭐 이 배신자 프레임도 그렇고 어대한 관련된 지금 관측도 그런데 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성격이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대항마 고르기, 이재명 대항마 고르기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세냐? 누가 어떻게 보면 야당의 예. 그 입법 폭주를 막을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권 지지자들 같은 경우 이 전당대회를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네. 뭐 원희룡, 나경원 이런 분들은 대체로 다 검증이 됐고요.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로 안 된다. 예. 그것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나 인기가 있고 예. 이게 이제 개인적 팬덤까지 더해져 가지고 어대한 분위기가 나온 건데 저는 어대한 분위기가 아직 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열어봐야 알겠지만 1차에 예. 끝날 수도 있다. 아. 이 서정훈 변호사 얘기와는 다르게 본인은 본인이 여당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아, 그래요? 예. 안에서 보는 게 오히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표 뚜껑 열어봐야지 알 수 있다 그 말씀이신데, 근데 그 상황을 보면요, 이 결선 투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50%를 넘겨야지만이 이제 한동훈 진짜 어대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선 투표까지 갈까요? 저는 결선 투표는 이게 처음부터 무조건 한다고 봤잖아요. 아 그래요? 50은 어려워요. 지금 이게 국민의힘의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50 넘는 게 몇 번 나왔죠. 예. 근데 그거하고 당심은 전혀 다르다니까. 옛날에 이준석하고 나경원 할 때 봤잖아요. 예. 의외로 여론조사는 윤상현은 2, 3%밖에 안 나와요. 네. 근데 저는 두 자릿수 10% 논다 봐요. 아 그래요. 실제 투표해 보면 예. 나경원도 이게 여론보다는 좀 더 넣을 겁니다. 아 지금 있는 뭐 일부 도는 여론조사들보다도 당원 투표는 더 많이 나올 그 것이다. 저력이 있죠. 저력이 나경원도 있죠. 이게 3번, 원희룡도 이게 조직표가 그렇죠. 있거든요. 조직표 있어요. 따라서 뭐 1차에는 이게 어렵고요. 아, 근데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1차에서 뭐 45% 넘으면서 아슬아슬하게 안 됐다. 안 됐다. 이러면 이게 결선에 가도 이겨요. 근데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40% 정도 또는 미만 예. 30% 후반으로 이게 1등했다. 이러다면 이게 결선 가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왜? 왜? 아무리 봐도 이게 3명이 뭉쳐요. 아 그렇죠.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예. 이게 친한, 반한 이런 구도로 가요. 아하. 조금 전에 그 박원석 의원이 뭐 국민의힘 잘 모른다니까요. 어대명은 맞아요. 근데 어대하는 아니에요. 아. 어대명은 맞아. 어대명 맞습니까? 그건 맞아요. 민주당은. 어대명 찬반 투표로 간다는데 맞습니까? 모르죠. 뭐 아직 뭐 봐야 알겠는데 분위기는 예. 민주당 전당대회는 뭐 사실상 이재명 대표 대관식 비슷하게 치러지는 게 맞는 것 같고 대관식이요? 근데 결선 투표를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결선 갔을 때 예. 한동훈과 나머지 네. 이런 식으로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 나경원 의원이 과연 그렇죠, 뭐 또. 예를 들어서 예. 원희룡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모르죠.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해요. 때문에 네. 그건 가봐야 아는 거지 지금 그렇게 예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저는 결선 가도 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분위기가 뭐 큰 지장은 없을 거다. 예.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당원들의 표심이 예. 다를 거라고 얘기하지만 대구 경북 네. 지역의 단체장들을 통해서 그걸 표출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국민의힘 당원들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가 이재명의 대항마냐 아 그래요. 이걸 고려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 표에 그걸 열어봐야 알 수 있다. 근데 투표만 나경원은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나경원은 있다. 제가 2번이나 불러서 제 채널에서 인터뷰해봤는데 예, 지금 마무리해야 돼요. 예, 끝까지 안 가도 원희룡하고 한 팀 갑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갤럽이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자체 조사로 진행한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 조사 개요를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38, 원희룡, 나경원 각각 15, 윤상현 4%. 무선전화.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왜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걸 해야 됐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솔직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